229페이지의 삼각형의 넓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제일 법칙, 코사인 제일 법칙을 통해서 삼각형의 그 6가지 요소, 세 변과 세 각 중에서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면 229페이지에 여기 정리들이 쭉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공식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암기를 해주세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기는 공식들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나온 공식도 있으니까 다 잘 외워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이쪽 활용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식을 잘 암기를 해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걸 잘 사용하려면 이해가 좀 필요한 거지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229페이지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했죠. 자,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삼각형의 높이를 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삼각형의 넓이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 그리고 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해보자 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자, BC의 길이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을 H라고 하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C의 크기에 관계없이 높이는 항상 B sin C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여기서 이 높이를 그 h라고 했을 때, 자, 이 각을 c라고 하면 b를 이용을 해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h는 좀 중간 과정을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떼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려볼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h고 c고 여기가 a고, 요 높이가 그 h고요. 요 길이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c. 자, 그러면 이 각하고 이 변하고 이 변의 관계는 사인이죠. 자, 사인 c가 어떻게 돼? b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 양변에 b를 곱하는 겁니다. b를 곱하면 h는 b sin c.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중간 과정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외워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여기가 이게 직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직각일 때도 어떻게 돼? 요 b 자체가 그냥 h가 되죠. 그렇게 되면 h가 되고, 자,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 빨간 삼각형을 떼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c고 a고 여기가 h고,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c니까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길이가 b고, 자, 요 길이가 h야. 좀 복잡하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빨간 직각삼각형을 이쪽에다 다시 그려볼게. 그래서 여기가 h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높이가 h고 여기가 b인데요. 자, 그때 요 각은 요 각이 여기죠. 자,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여기 180에서 c를 빼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얘랑 얘의 관계는 사인 관계죠.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b분의 h다 이렇게 되고, 양변에다가 똑같이 b를 곱해주면 b가 없어지면서 h는 b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요거 그 각도 변형하는 거 배웠었죠. 자,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요거 검정색 부분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짝수니까 사인 c 그대로 쓰죠. 사인 c 그대로 쓰고, 올산탕코에서 지금 90도 두 번 갔으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가서 조금 빼니까 여기 2, 4분면이라서 얘는 플러스지, 그치? 그래서 얘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그냥 사인 c로 바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h는 b 사인 c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지금 세 가지 뭐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증명을 해봤는데 결국 보다 높이는 b 사인 c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b 사인 c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데, h를 다 뭘로 바꾼다? b 사인 c로 바꾸면은, 자, 2분의 1 ab 사인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변과 그 끼인 각, 그렇죠? 두 변 곱하고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역시 2분의 1 bc 사인 a도 마찬가지. 2분의 1 c 사인 b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 각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변이 아닌, 두 변의 대각이 아닌 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c 쓰면 사인 a, ca 쓰면 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58번에 자, 1번이고요.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4고, 자, B는 5고, C는 45도 이렇게 되어 있죠. C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S는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되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10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다시 약분해주면은 5니까 얘는 5 루트 2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냥 공식을 그래서 잘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자, 2번은 A는 2고, 자, C는 6이고, B는 150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자, 얘가 둔각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요거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 2분의 S는 2분의 1, 여기서 A랑 C니까 AC 사인 B 이렇게 되는데, B가 둔각이면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2분의 1 AC 사인 150 쓰는 게 아니고요. 150은 180 빼기 30 이렇게 바꿔서 사인은 180도 변형하면 그대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사인 30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가 2고 C가 6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3 되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그냥 공식만 잘 외워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둔각일 때는
그 180에서 빼서 예각으로 바꿔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배웠잖아. 사인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BC sin A로 구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에서 sin A는 2R분의 A죠. 그치? 2R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요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자 이렇게 네, 그 4R분의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넓이는 자 그럼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 이거는 뭐예요? 외접원의 반지름과 요거는 뭐야?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각도가 필요 없이 4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분의 세 변의 길이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식은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B는 2R 곱하기 sin B, C는 2R 곱하기 sin C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BC 자리에다가 요걸 대신 넣어주면 자, 공식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인 법칙 기억나나요? 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요? 그 sin A분의 A는 2R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에 sin A를 곱하면 A는 2R sin A다 이렇게 되듯이 얘네들도 다 거기서 sin C분의 C가 2R이다 sin B분의 B가 2R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돼? 여기서 넓이는 2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건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은 언제 써? 요거 내저번의 반지름. 그치?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A, B, C 각을 세 각의 크기를 알 때 쓰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앞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는 2분의 1 AB sin C를 쓰면 되고 자 세 변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4R분의 A 곱하기 B 곱하기 C 하면 되고 넓이를 구할 때 세 각과 내저번의 반지름을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면은 이거 외저번이구나. 외저번의 반지를 알면 2 곱하기 외저번의 반지름의 제곱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네, 공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번 아까 위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였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을 아는 경우 세 변의 길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치? 그 내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 ABC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니까 2분의 1 AR이고 자,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밑변이 B고 여기 내저번의 반지름이니까 이것도 역시 R이죠. R이거든 높이가. 그럼 파란 거는 2분의 1 BR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오렌지색은 밑변이 C고 높이가 R이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CR이지. 이걸 다 더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인데 여기서 2분의 1 R이 다 공통으로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공식을 외울 때 그냥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외우지 않고 여기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말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R은 내저번의 반지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둘레죠. 세 변의 길이의 합.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저번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식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조건에 따라서 사용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즉 뭐예요? 세 각의 크기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경우, 그리고 거기다 외저번이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식을 외웠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저번이나 외저번의 반지름을 모를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제1법칙, 제2법칙을 이용하면 그 6개의 삼각형의 요소 중에 세 가지를 알면 나머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넓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활용을 하면. 자, 근데 지금 이 위에 것들은 이제 그 완전히 그 공식이 알려진 것들이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연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 59번이에요. 59번.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가 5고 B가 7이고 C가 8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네, 세 변의 길이 알 때는 내저번의 반지름이나 외저번의 반지름을 추가로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아니면 한 끼인 각을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세 변의 길을 알고 각을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C를 찾아볼게요. 코사인 C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2AB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하는 거랬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5의 제곱 25 더하기 7, 7에 49 마이너스 8, 8에 64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7 지금 약분이 보통 가능하거든요.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놓지 마시고 분자만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7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면은 이렇게 돼 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10 되고 역시 약분 되겠죠. 그렇죠? 1 돼서 얘는 7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C가 7분의 1이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린 사인 C가 필요해.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알면 또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죠.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왜? 사인 C를 찾으려고. 자, 여기 C라고 해볼게요.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요 길이가 7일 때 요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7분의 1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는 루트 77에 49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4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인 C는 7분의 루트 4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할 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A가 5고
b가 7이고 n 7분의 루트 4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서 제곱수를 빼줄게요. 얘는 16 곱하기 3이니까 4 루트 3이죠, 그죠? 4 루트 3이어서 약분이 또 됩니다. 2로. 그렇게 해주면 얘는 10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하찮은 넓이는 10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죠?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코사인 값으로 사인 값을 구해서 다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물어보면 코사인 제2법칙이랑 코사인 가지고 사인 찾는 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치? 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서 학교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과 내저번의 반지름의 값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뭘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넓이가 10루트 3인 거 알았고, 자, 다시 써볼게요. 예제 59번에 A가 5, B가 7, C가 8이라는 거 찾았고, 넓이가 10루트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3 찾았고, 그때 외저번의 반지름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각각 구해서 곱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넓이를 외저번의 반지름하고 세변의 길이로 할 때 4 곱하기 외저번의 반지름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 공식이 있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ABC를 아니까. 자, 그러면 넓이가 10 루트 3이었고요 4 곱하기 R은 뭔지 모르고 5 곱하기 7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전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치? 4는 여기서 먼저 약분을 해줄게요. 이렇게 먼저 다시 써볼까? 그럼 10 루트 3분의 3은 R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R은 10 루트 3분의 5 곱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약분해주면은 얘는 루트 3분의 7이다. 아직 유리화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외저번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이라는 걸 알았고, 자, 그 다음에 넓이를 내저번의 반지름이랑 둘레로 하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둘레 더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10 루트 3이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요거 3개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5랑 10이랑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하면 10이 될 거고, 그쵸?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따라서 R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외저번의 반지름은 루트 3, 내저번의 반지름은 루트 3, 외저번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7이니까 R 곱하기 R을 구해라 이렇게 있겠죠? 루트 3분의 7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분하면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이 끝날 때까지는 뭐 유리화하거나 빼는 거나 이런 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약분이 되고 정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했다가 또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어때요?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만 알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32쪽에 보면 이렇게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그 유도하는 과정이 거기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그냥 보시고요. 이거 뭐 꼭 외워야 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이게 헤론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헤론 공식이라고 있는데 위에서 세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한 각을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한 각을 구하고 그걸 갖다가 다시 사인 값을 구해서 넣으니까
복잡하죠. 그지? 복잡해. 그래서 헤론이라는 분이 여기서 그냥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세 변만 가지고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그 위에 그 복잡한 과정이 없이 바로 할 수가 있고, 이 유도되는 과정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다 증명을 한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쭉 써보시고 결과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과를 외워주시면은 어떻게 돼? 그냥 결과만 얘기해줄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2한 걸 소문자 S라고 합니다.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누면 요걸 S라고 하는데, 자, 그 넓이 공식은 어떻게 돼요? 넓이는 루트 한 다음에 요 S 쓰시고, S에서 A 빼고 S에서 B 빼고 S에서 C 뺀 걸 다 곱해 주시면, 요 네 개를 곱해 주시면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되느냐? 우리 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그렇죠? 했을 때 어떻게 돼? 그러면 일단 S를 구해야 되겠죠. S는 2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이게 10 이렇게 되죠. 분자가 20이라서. 자,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S 10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5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3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것도 10이니까 얘랑 합쳐서 10 나오겠죠. 10 루트 3. 자, 우리가 했던 답입니다. 네, 훨씬 간단하지? 자, 공식을 많이 외우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다고 하면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내가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제 이 법칙이 아닌 그냥 풀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면 좋습니다. 외우세요. 해론 공식. 알겠죠? 외워서 사용하시면 되고, 증명은 생략할게.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라서 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해볼 건데요. 사각형의 넓이. 자, 복잡한 형태의 다각형의 넓이는 다각형을 몇 개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만 잘 해내면은 다각형은 다 정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각형은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랑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 AC의 길이 알려주고 BD의 길이 알려주고 요거 세타 이렇게 요 각을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C 대각선 곱하기 BD 한 다음에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얘기하면 요 AC랑 평행하면서 요 D를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그 AC랑 평행하면서 요 B를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도 평행하겠죠. 길이 똑같고. 자, 그 다음 BD랑 평행하면서 A 지나는 평행선 하나 긋고요. 자, BD랑 평행하면서 C 지나는 평행선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여기서 요 커다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 길이는 AD일 거고, AC일 거고, 요 길이는 BD겠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세타인데, 그럼 여기도 그대로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 요거 합동인 삼각형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그 AC 곱하기
BD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요 안쪽을 구한다는 건 전체의 반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각각의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그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유도 과정은 이해하시면 되고 결과를 외워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대각선의 길이랑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연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부분들은 공식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몇 가지 공식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0번에 보면 60번에 1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8이랑 7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는 뭐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8 곱하기 7 곱하기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인 값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4 곱하기 7 곱하기 근데 3분의 파인 60도죠. 60도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약분해주면 얘는 14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괜찮죠?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4, 이게 지금 평행사변이거든요. 자,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 끼인 각이 135도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S겠죠. 자,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자, 이 파란 삼각형이랑 이 빨간 삼각형은 이 합동이에요. 여기도 5고 여기도 4고 똑같이 135도니까. 그럼 요거 하나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그래서 파란색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35도 때 이거에 2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결국 2변, 그렇죠? 2변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35도 이렇게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변 곱하고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유도해 본 거고. 자, 그다음 여기가 둔각이면 어떻게 한다고? 얘는 사인 180 빼기 45 이렇게 바꿔서 얘를 사인 45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45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보내주면은 얘는 10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아, 미안해. 2구나. 잘 외우셔야 돼요. 2분의 루트 2여서 됐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네, 공식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각형의 넓이 이제 세변의 길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세변의 길이랑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그다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질 때, 그렇죠?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해론 공식까지 배워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사각형 중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랑 대각선의 끼인 각을 알려줬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까지 해서 공식들을 많이 배워봤는데요. 각각을 잘 외우시고 잘 적용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